외계행성계와 생명체 탐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1번 잠깐 봐봐.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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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1번 문제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데 도플러 효과 문제거든. 도플러 효과 문제. 그래서 보면 여기에 기준 파장이라고 있어. 기준 파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있어야 하는 파장이야. 원래 파장. 정지 상태일 때의 파장이야. 그래서 별빛을 수신하면 정지 상태일 때는 여기에 까만색 선이 가 있어야 돼. 여기에 흡수선이 나타나야 돼. 원래. 이건 실험실에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소가 좋아하는 흡수 파장 이런 건 다 조사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있어야 되는데 관측이 여기서 되는 거야. 그죠?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파장이 더 짧게 관측되죠. 이걸 청색 편이라고 했어요. 청색 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동을 방출하는 물체가 나한테 접근할 때 나타나는 거야. 접근할 때 파장이 짧게 관측되는 거야. 평소보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누구를 관측한 거냐면 별을 관측한 겁니다. 별빛 수신한 거니까. 그래서 지구가 이 밑에 방향에 있으면 별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행성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전 방향 고를 수 있겠지. 기억이 맞아. 됐어? 그다음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편의량이 커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편의량이 뭐냐면 편의량이 요거예요. 요거. 파장 변화량 여기. 아이고. 파장 변화량 요거. 델타 람다. 파장 변화. 이걸 편의량이라고 합니다. 파장 변화량. 파장 변화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뚜렷한 거죠. 관측하기가 편한 거지, 그지? 근데 지난 시간에 이거 했어요. 중요한 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플러 효과는 뚜렷하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얼른 오세요. 갑자기 비 엄청 오지. 얼른 오세요. 디귿에 이 방법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직인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죠. 그지? 이렇게 수직인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별과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행성이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궤도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선 방향이랑 수직이죠. 그럼 도플러 효과 안 일어납니다. 됐지? 좋아. 넘어갑니다. 13번. 13번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인데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 방법은 거리가 다른 두 별이 대체로 같은 시선 방향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거리가 다른 두 별이 있어. 예를 들어 여기 A별이 있고 B별이 있어. 이렇게 같은 시선 방향에 있어요. 그런데 앞쪽 별의 중력에 의해 뒤쪽 별의 밝기가 변하는 현상. 이게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B의 밝기를 조사하면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요. 그죠? 이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인데 이때 앞쪽 별에 행성이 있을 경우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렇게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뒤쪽 별의 밝기에서 추가적인 변화, 요 변화가 있다. 요거. 그죠? 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다. 맞고요. 이 추가적인 변화는 행성의 중력이 클수록 크다. 요것도 맞죠. 행성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이 친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경우에만 이용한다. 이건 틀렸어. 어때야 돼? 승우야 이거 어때야 돼? 어때야 돼? 왜 멍 때리고 있어? 어때야 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랑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 상관없음. 상관없음. 얘는 상관이 없다. 이 앞에 있는 행성이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돌고 있든 아니면 이렇게 수직인 상태로 이렇게 돌고 있든 뭐 어떻게 돌고 있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일직선만 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각도랑은 상관이 없다. 요게 13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8번을 잠깐 볼까요? 여기가 자료가 조금 특이한데 18번 봐봐. 이거 이제 도플러 효과 나타내는데 그래프가 조금 특이합니다. 기억. 시선 속도의 변화는, 그러니까 시선 속도 변화가 도플러 효과 일어나는 거죠. 후퇴할 때가 있고 접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경우에만 관측된다. 이것도 틀렸어. 나란한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긴 해. 수직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 45도 각도로 돌고 있어. 관측자 이렇게 있고, 이거 카메라에 찍히려나? 이렇게 돌고 있어. 이렇게 도플러 효과 일어나? 일어나긴 해. 45도로 돌고 있어도 조금 덜 일어날 뿐이야.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죠? 45도로 돌고 있어도 일어나요. 30도로 돌고 있어도 일어나. 그래서 각도가 나란한 경우에만 관측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합니다. 참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는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 이 각이 첫 번째 도플러 효과는 어때야 되냐면 요렇게 알아둬야 돼. 나란할수록 유리해. 수직만 아니면 돼. 근데 나란할수록 유리하긴 해. 45도로 돌고 있어도 도플러 효과 일어나긴 해. 나란할수록 유리해. 근데 식현상 이거는 거의 나란해야 돼. 그래야 식현상이 일어나. 앞을 가려야 되니까. 45도로 돌고 있어 이렇게. 이거 식현상 안 일어나. 이렇게 돌고 있어도 안 가리니까. 그죠? 거의 나란해야 돼. 근데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거는 아까 했지? 상관이 없어. 이 각도랑 상관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임스의 무주망원경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거 직접 관측하는 방법도 상관없어. 각도랑은 상관없어. 지금 요거 4개가 요거 물어보면 좀 어려운데 방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좋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그 다음 니은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접근하는 시간보다 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선 속도가 나와 있죠. 시선 속도가 플러스, 이게 후퇴야. 시선 속도 플러스가 후퇴라 그랬어. 마이너스가 접근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후퇴하는 시간부터 볼게. 후퇴하는 시간. 여기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중이야. 후퇴하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후퇴하는 시간이야. 근데 접근하는 시간은 어디냐면, 접근하는 시간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접근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접근이에요. 여기가 접근. 누가 더 길어요? 접근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멀어지는 시간이 길다. 이게 틀렸어. 그지? 접근하는 시간이 더 길어. 일단 마지막으로 행성의 공전 방향은 A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가 이렇게 돼 있죠. 현재가 후퇴하고 있어. 별이 후퇴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지구가 위쪽 방향에 있잖아. 이거 문제 잘 확인해야 돼. 지구가 위쪽 방향에 있으니까 별이 후퇴하는 거예요. 별을 관측한 거예요. 별이 지구로부터 후퇴. 그러면 행성은 A 방향으로 공전. 이건 맞다. 근데 이 문제에서 니은 보기가 조금 신기한 경우인데,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랑 접근하는 시간이 다르잖아.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렇죠. 원이 아니죠. 궤도가 타원 궤도여서 그래. 여기 보면 그림을 잘 봐봐. 이게 원궤도가 아니야. 타원 궤도야. 원래 다 찌그러져 있잖아. 조금씩.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 보통 원궤도로 나와서 이게 사인 곡선으로 나오잖아. 사인 곡선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타원 궤도니까 얘가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엄청 가깝죠. 현재 엄청 가까워. 별이랑 행성이 가까우니까 중력이 세서 운동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주기가 지나? 그럼 별이 여기가 있고 행성이 여기가 있겠죠? 그러면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속도가 느린 겁니다.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서 그렇다.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18번이었습니다. 19번. 19번 보세요. 19번. 지금 행성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어. 별 앞을 행성 기역, 행성 니은이 지나가고 있어. 근데 기역 보기 보시면 나에서 중심별 밝기가 가장 어두울 때의 시간은 A가 짧다. 그러니까 식현상 나타나는 시간이죠.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죠? 근데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짧다. 쉽다. 기억 맞다. 근데 이제 하나씩 매칭하래. 어떤 행성이 뭔지 매칭하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가 식이 나타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행성이 요렇게 이동할 때가 식이 나타나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죠, 여기가. 이게 짧은 거죠. 이게 기역이죠. 그죠? 근데 니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잖아. 이렇게 가리잖아. 요렇게 지나가면서 가리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기니까 여기 시간이 길죠. 식현상 나타나는 시간이 이게 니은이죠. 그래서 거기 문제 조건에 보시면 행성의 공전 속도가 똑같다고 돼 있잖아, 그지? 공전 속도가 똑같으니까 거리만 보면 되겠지. 여기가 거리가 기니까 여기도 길다. 그래서 니은 보기 동그라미 기역에 의한 밝기 변화는 B다. 요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A입니다. 디귿 행성의 반지름은 동그라미 니은이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성의 반지름은 누가 크냐면 얘가 크죠. 행성의 반지름이 크니까 많이 감소한 겁니다. 밝기가 많이 감소한 거다. 기역이 크다. 요게 19번. 20번. 보시면 지구에서 A를 봅니다. A를 보는데 별이 두 개가 지나가. 기역이 지나갈 때가 있고 니은이 지나갈 때가 있어. 근데 기역이 지나가는 거 먼저 해볼게. 여기 기역이 먼저 지나가요. 이렇게 쓱 지나가. 이때 내가 지구에서 얘를 봐. A를. 그러면 밝기가 이렇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져요. 그죠? 그럼 얘는 행성 가지고 있어요? 행성 가지고 있지 않아, 그지? 행성 없어. 근데 두 번째, 내가 계속 A를 보고 있는데 니은이 지나가. 이번에는 니은이 이렇게 지나가. 이때 밝아지면서 어두워지다가 갑자기 푹 이렇게 튑니다. 요게 반칙되죠. 요게. 그러니까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여기에는 행성이 있어요. 행성이 존재합니다. 별 니은에는요. 기억. A의 밝기 변화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것이다. 맞고요. 별의 질량은 기억이 크다. 어떻게 알아? 영조야 이거 어떻게 알아? 그죠. 기억이 지금 기억 지나갈 때가 밝기가 이제 많이 밝아졌잖아. 이 친구를 볼 때. 왜냐면 기억이 중력이 더 세니까 빛을 많이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기억이 크다. 니은 맞다. 다음 디귿 행성을 가진 별은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라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이 친구입니다. 여기 20번. 마지막 21번. 21번에 이 문제 풀 때는 태양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태양계 기준으로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 그리고 이게 AU 단위로 표시가 될 거야. AU. 여기에 1AU가 있어. 1AU가 뭐냐면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야.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1AU야. 얘가 지구야. 얘가 지구고 그래서 생명가능지대에 지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가능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별 A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를 보니까 이쪽에 있죠. 생명가능지대가. 그럼 A는 태양보다 광도가 큰 별입니다. 태양보다 에너지 방출량이 큰 별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생명가능지대가 안쪽에 있죠. 지구보다 태양계보다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별. 이렇게. 그래서 기억.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요거 맞고요. 행성 동그라미 기역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생명가능 시대 안쪽에 있으니까 액체 상태의 물 존재하겠죠. 님 맞고. 디귿. 대기 조건이 같을 때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디귿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디귿은 생명가능 시대 바깥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해야죠. 그래서 디귿에서는 온도가 낮을 겁니다. 디귿이 높다 틀렸어. 디귿이 낮아야 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니? 질문 있어요? 괜찮아? 너무 쉽죠? 오케이. 잠깐 끊었다가 칠판 정리하고 대단원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단원 문제.